현영쌤, 그리고 진경쌤, 박수로 오늘 수업 나눔 초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쌤 마이크 켜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정진경 선생님의 수업을 선생님이 주인공으로 함께 수업 나눔을 하게 됐는데요. 정진경 선생님께서 저를 꼭 안내자로 찝어주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안내자를 맡게 됐고요. 저도 사실 수업 나눔을 하게 된다면 올해 정진경 쌤 수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는데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누군가 수업자 이름 옆에 제 이름을 적기가 좀 용기가 없어서 적지도 못하고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를 찝어주셔서 아주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게 됐는데요. 아까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 수업 나눔 두 번째 수업 나눔이시라고 하는데 작년에 정진경 선생님 수업 나눔 같이 인상 깊게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나눔에 임하시는 수업 공개하시고 오늘 수업 나눔에 임하시는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어, 이 수업 나눔이 오늘 이 자리가 오기 전부터 수업 촬영하는 그날 출근하면서부터 굉장히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제가 긴장 많이 하시는 건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긴장감을 넘어서서 굉장히 저한테 위로가 됐고 왠지 어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 촬영하고 인제 학생 인터뷰 영상도 올려주시고 하셔서 보면서 아 제가 거기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였었구나. 이 수업 나눔이 생수연 수연 나눔이 이런 자리구나.' 생각하면서 오늘은 위로받은 사람, 감사한 사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네. 네. 선생님들 다 10월에 학교 행사가 사실 많아서 날씨나 이런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저희는 너무 바빠 가지고 이런 자연을 만끽할 기회도 부족하고 이제 일상 회복이 되면서 학교가 진짜 많이 바빠졌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많은 수업 친구분들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수업 공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 수업 나눔 전 성찰지 올려주신 거 같이 보셨을 텐데 바탕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어, 네, 수업 성찰지 보시면서 정진경 선생님의 수업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촬영한 수업 공개해 주셨는데 국어 교과랑 창체를 융합해서 수업을 해 주셨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해 주셨는데 이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배움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어 이 수업 국어하고 급하게 상체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재구성하면서 그냥 제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모둠, 공동체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무엇을 해내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힘을 합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 상황 같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은 담임 교사로서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뭘 꼭 가르쳐야지.'라는 생각보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는지를 보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고 좀 그걸 알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그냥 국어도 교과서가 아닌 처음으로 교과서가 아닌 글을 같이 그렇게 학습지로 만들어서 읽은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냥 모둠을 고집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냥 모둠으로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그 수업은. 그래서 모둠 주어진 시간 내에 같이 합쳐서 어떤 문제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마음 두 가지가 컸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업 이 내용 재구성하셔서 아이들에게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모둠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힘을 합쳐서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하셨는데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뭐 뭔가를 아이들이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을까요? 그 수업하시면서 무언가 기대하시는 바나 아이들이 이거를 이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시는 바가 무엇이셨는지 궁금해요. 어, 예를 들어서 이게 국어 2단원 중심 생각을 찾아요였었는데 9차시 수업이었는데 7차시까지 수업이 된 상황이었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꼭 시험 문제 푸는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저한테 정답을 요구를 해요. 정답 같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좀 답답해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중심 생각 찾는 그 지문도 3학년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정선된 내용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문단 구분도 딱딱 되어 있고 문단별로 중심 생각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그렇게 못 찾는 애들이 없어요. 중심 생각에 줄쳐보라면 다 찾고 그렇게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새로운 글을 그래서 방수정이라는 아이가 쓴 좀 서툰 부분 표현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 글을 가져왔던 게 그런 글을 읽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그것을 뭐 1문단의 중심 생각 아니 중심 문장은 이거야 하면서 저처럼 표로 정리하면서 선생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찾을 때는 잘 찾는 아이들이지만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분명히 서로 자기가 찾은 중심 문장을 말하고 하면 그것을 하나의 생각으로 잘 합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 건지 제가 그래서 수업하면서도 막 제목도 2번이나 큰 소리로 따라서 읽고 많이 힌트를 줬는데 아이들이 역시나 다른 사람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함께 합쳐서 어떤 의견으로 내는 거. 그러니까 다 좋은 의견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만 연결시키거나 조금만 빼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저희 반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싶었고 또 한없이 좀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하는 아이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그만큼만 해도 되는데 막 더 하려는 욕심이 과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지? 빵빵한 풍선처럼 탁 바늘 하나만 넣으면 터져버릴 것 같이 그러니까 풍선 불 때도 터지지 않을 만큼 불어서 많이 저희가 갖고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욕심을 부려요. 그러니까 과잉으로 꾸미려고 하고 그거보다는 내용에 더 충실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같이 이렇게 꾸며 보는 거에 의미가 있는데 그러다가 다 못 꾸며도 괜찮은 건데 뭐 결과에만 이렇게 너무 집착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담임 교사로서 저거는 한번 우리가 노력해야 될 점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좋은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국어 수업 처음 시작하면서 3월 달에 어떤 글을 읽고 나면 이렇게 내용 파악 질문이 있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국어 책에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인 저랑 이렇게 주고받으면 그건 되는 건데 "선생님 왜 그 문제 안 풀어요?"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좀 아까 선생님이랑 대화 나눴잖아." 그랬더니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답을 정확하게. 그리고 제가 제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적고 싶어 해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힘들었었는데 인제 그렇진 않지만 아이들이 좋은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도 제 의견이 아니라 그 의견으로 해도 되는데 꼭 저한테 이게 정답이냐고 묻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거는 서로 노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수업 시간에는 중심 생각을 찾자라는 공부할 문제를 적었지만 제 숨은 의도는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친구 의견과 자기 의견을 좋은 의견을 더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교과서에서 중심 생각 찾기라는 게 수학 교과서처럼 문단 분석한 다음에 중심 문장 찾고 중심 생각 찾고 그렇게만 찾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이.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이들도 그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더라고요. 선생님 중심 문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 찾기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어떤 문장에는 꼭 중심 문장이라고 찾을 수 있는 게 꼭 그렇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룬 거는 그냥 다 있었을 뿐이지 모든 글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어떤 거는 그림만 보고도 중심 생각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몇 줄만 읽고도 알 수 있는 거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가 설명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성찰지에 선생님께서 숨어있는 의도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공동체의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제재가 아니라 조금 선생님이 재구성하시고 좀 정성되지 않은 글일 수 있지만 뭔가 의견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해서 수업을 해 주신 거네요. 네. 그러면 또 이제 평소 학생들하고 지금 학급 3학년 27명 학생들인데 이 학급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거나 선생님과의 그 학급 학생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아마 이 수업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은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소 산만하고 그런 저희 반 아이들이 4월 달에는 발표를 못하는 아이들이었어요. 답을 다 알고 있고 정말 뭐 공부를 뭐 도안의 한바초라고 뭐 그런 별명으로 부르는 선생님들도 들어봤는데 정말 뭐 잘하는 아이들인데 알면서도 발표를 못하는 아이들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신봉사가 눈 뜬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말이 터지더니 그게 제가 막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 됐어요. 서로 막 손들고 자기가 먼저 발표하지 않으면 막 썩내고 화내고 막 갑자기 애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그게 인제 정돈이 되어가는 중인 것 같은데 저희 반 아이들은 지금은 그 교실에 그 저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다소 활발하고 개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자기 개념이 굉장히 근데 3 학년 이 아이들 이 발달 수준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학년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고 좀 공동체를 못 보고 개인에 좀 갇혀 있는 부분이 있고 아이들이 되게 고지식해요. 뭐 하는 거 보면 되게 고지식해서 조금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이 아이들한테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애들이 되게 활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막 좀 그런 모든 제가 가르치고 싶은 그런 의도를 그런 막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다 담아내는데 제가 좀 되게 고단함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아이디어도 없고 또 저는 그런 거보다는 쪼끔 잔잔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수업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애들은 생동감 있는 수업 잔잔하고 생동감 있는 수업에는 만족을 못 해요. 좀 터져 나갈 것 같은 막 굉장히 좀 그런 제가 여기서 텐션이 강하다고 그냥 요즘 쓰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좀 그렇고 영어 수업을 하는 걸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흘낏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교실이 떠나갈 것 같고 이렇게 경쟁하듯이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뭐 스피드로 문제 풀고 하면서 누가 먼저 빨리 풀고 뭐 그렇게 많이 풀고 뭐 그런 거 할 때는 엄청 집중 잘하고 그런데 항상 얘들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을 때부터 느꼈던 거는 말이 없을 뿐이지 굉장히 제가 집중 못하고 산만한 게 얘들한테 있다는 걸 제가 그거를 하나를 얘들은 산만한 게 있는 거구나. 조금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구나 느꼈던 거 있어서 좀 그러니까 기복이 심해서 어느 날은 잘하고 어느 날은 못하고 그게 인제 산만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산만하고 되게 텐션이 높고 기복이 심하고 그러고 되게 활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흥미를 갖고 되게 아이들도 그렇지만
저희 반 아이들이 특히 좀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발표를 잘 못하고 답은 다 알고 있지만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발표를 하길 좋아하고 자기 얘기하는 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어떤 노력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어떤 계기 없이 그냥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기 초에 노력을 하신 거세요? 이렇게 발표를 많이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했을 때 그 아이가 그러니까 칭찬을 되게 많이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떤 발표를 했든지 일단 굉장히 고마웠고, 발표를 안 하던 애들이 발표했던 거라 그땐 고마웠고, 그래서 발표를 했을 때는 제가 뭐 말로도 그렇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했고, 그러니까 질문 같은 것들을 그냥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아이들한테 질문 던졌고, 그렇게 사소한 거라도 그렇게 질문해서 그런 게 수업 시간에 많이 비중이 되게 많이 컸어요. 근데 그런 게 조금씩 조금씩 모이니까 어느 순간 아이들이 발표하는 거를 겁내지 않게 됐고, 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서서도 발표시키고 실물 항상기에 그냥 자기가 그린 그림 딱 맨 처음에 그것도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선생님 오늘은 왜 실물 항상기에 그거 안 놓아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점차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적어져서 그런 것도 같고, 이게 좀 획기적인 계기는 5월 10일 날부터 저희가 짝꿍으로 앉았거든요. 이렇게 5줄로 앉지 않고 짝꿍으로 처음 학교에서 인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딱 이렇게 알림이 왔길래 제가 바로 그날부터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아수라장 같은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자일 자기들끼리도 그냥 막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그냥 친구들하고 그렇게 친해지니까 발표하는 것도 겁내지 않고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3학년 아이들과 수업하시면서 요즘 가장 수업에 대해서 아니면 아이들과 학교 공동체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고민되는 지점은 무엇이고 이번 수업 나눔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지점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저희 반 애들이 좀 개인적으로도 개인 자기 이런 경계가 너무 뚜렷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못 보고 어 좀 그런 게 있어요. 개인 활동할 때도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보고 해도 되는데 그런 거 못 하고 고지식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활동을 그래서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수업 영상 찍은 거 보면서도 느꼈던 게, 인제 모든 활동을 해야겠다는 필요성도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지금까지 10월 월까지 꾸준히 노력을 해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을 해온 건 사실인데, 제가 이 영상 보면서도 참 느꼈던 게 투박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제가 잘 인제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모든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징검다리를 놔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사가 많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모든 활동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이들이 의견을 잘 모으지 못하는, 자기 의견만 쭉 쓴 다음에 "이게 우리 모든 의견이에요. 각자 개인의 의견인데 이게 모든 의견이에요."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지도할지, 이렇게 뭐 학습지 하나를 구상해도 애들이 그 단계를 따라서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하다 보면 어 지금처럼 거칠게 그냥 모둠 활동을 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에 던져 놓는 게 아니라, 좀 그걸 세심하게 좀 아이들의 활동 단계라든지 활동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는 거라는 예시도 보여주고, 잘된 모둠이 있었을 때는 왜 잘 됐는지를 분석하면서 "이 모둠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됐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은 좀, 또 제가 또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또 우리 수업 나눈 공동체 선생님들하고는 여기에 썼듯이 저희 반 애들이 제일 안 듣는 게 남의 얘기를 안 들으니까 네, 잘 듣는 것 같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사실은 안 듣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지도 하면서도 다른 친구들 얘기를 안 듣고 그냥 흘려 듣는 건지
좀 이렇게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만 주장하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싶고 이 수업 영상 속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수업에 대해서 정진경 선생님이 너무 자세히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수업 친구이신 선생님들은 정진경 선생님 수업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의미 있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준희쌤 먼저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현장감이 떨어지실 수 있으니까 온라인에 계신 분들 이야기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장감을 가장 먼저 느끼시고 싶으신 분 누구실까요? 네, 조수연 선생님. 저 이제 빨리 하기로 작전을 바꿨어요. 다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저는 진경쌤이 예전에 제 수업 친구여가지고 진짜 수업을 너무 잘 보고 싶었는데, 근데 아무튼 너무 감동적이었고, 저는 궁금한 것도 많고 너무 좋았는데, 그냥 두서없이 말할게요. 저는 또 한문 교사로서 진경쌤이 화목이란 단어를 많이 쓰셨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인데 어휘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제가 초성을 너무 낮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고급스러운 언어로 아이들을 지도하시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말귀를 알아듣는 거에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우리 공동체 그 애들이 얘기를 잘 안 들을 때 처음에 1분 55초 시작할 때부터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청해 달라. 이 공동체라는 단어, 그래서 애들이 그 공동체라는 말을 나중에 그 인터뷰할 때도 그 여자 있잖아요. 공주 치마 그 원피스 입었던 애. 걔도 공동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평소에 많이 이거를 강조해 주셨구나. 이거 너무 좋았고, 또 이제 학교마다 좀 문제 있는 애가 하람이라는데 저희 학교 하람이가 좀 문제가 있는데 하람이를 봤는데 하람이가 삐져가지고 의자 가지고 돌아 앉았는데 나중에 걔를 선생님께 다독여 주시니까 걔가 다시 돌아왔고 또 그 맞은편에 있는 여자애가 걔를 챙겨주는 거 볼 때 되게 뭉클했어요. 또 다른 선생님들이 다 하실 거니까 제가 진짜 또 뭉클했던 장면은 애들이 중심 생각을 잘 못 얘기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면모듬이 모듬 활동하라고 했는데 다 못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이제 리스 만드는 방법을 영상을 찾고 계시느라 약간 뜨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모듬 애들이 그 주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래서 서로 이렇게 또 물어보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 좀 약간 되게 뭉클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애들 칭찬할 때 또 개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너네가 화목해서 너무 보기 좋다. 너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해가 아니라 그 하람이 같이 묶였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 아니라 다른 모둠이 잘한 부분을 넌지시 알려주면서 약간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말해주신 부분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선생님이 계속 2분, 몇 분 약속한 시간을 계속 말씀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통해서 그거는 그래서 그런 시간의 개념을 또 잘 알려주시는 것도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수업 친구 조수연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너무 열정이 가득함이 느껴졌어요. 또 한 분 더 얘기 듣고 또 정진경 선생님의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2분 30초 얘기 좀 해주세요. 사인 기포로 한 분당 2분 30초 정도 감을 생각하시고 이야기 나눠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이 또 얘기해 주실까요? 이경신 선생님하고 전혀 동시에 드셨는데 이경신 선생님 얘기 듣고 정명은 선생님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나중에 얘기하면 진짜 제가 뭘 말해야 될지 몰라서 먼저 손 들었고요. 여전히 저는 수업을 어떻게 보는 걸까가 여전히 조금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본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이제 고민했던 지점으로
아이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기억하며 함께 그 행복교실의 약속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무의식적으로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문장이 저는 되게 와닿았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아이들은 충분히 배워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속마음을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러면 너가 이러면 선생님이 마음이 많이 속상해. 이렇게 하면은 애들도 이럴 거야. 애들도 마음이 이러겠지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그 하람이도 그렇고 다른 모든 친구들에게 그렇고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때로는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늘 대화를 하실 때 그렇게 마음을, 감정을 먼저 전달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화를 끝까지 대화해봐요. 대화해봐 얘들아. 대화로 풀어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무의식적으로 애들이 그런 거를 1년 동안 계속 배워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잘 안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나쁜 말은 쓰지 말고 상처가 되는 말은 쓰지 않으려고 하고 안 하지만 그렇다고 되게 긍정적이거나 칭찬의 말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닌 거란 생각을 저는 제 스스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수업에서 제가 긍정어를 되게 많이 배우고 찾았어요. 좋아. 이 말 진짜 많이 쓰셨고 아주 좋아. 화목한데 칭찬합니다. 괜찮아. 등 토닥토닥 하시는 거. 예뻐 보이지? 너무 좋다. 너 가위질의 달인. 좋은 생각이야. 대작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긍정어가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잘했어. 진짜 잘했다. 그거에 머물러 있었던 저도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3월 달에 비해서 좋은 쪽으로 분명히 변화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수업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경쌤, 조수연 선생님이랑 이경 선생님께서 선생님 수업을 보시고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신지. 먼저 이경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솔직이라는 단어가 정말 제가 진짜 마음속에 조금은 제 스스로 교사로서 좀 모토로 삼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허물 많고 저도 연약한 거 많은데 그냥 교사지만 아이들한테 아이들도 우리 서로 막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이 학생과 교사 사이도 아이들끼리도 그런 게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딪힐 때 그냥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얘기 들어주고 받아주고 받아줄 수 없을 때는 좀 받아주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자.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자 하는 게 그 솔직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 다 드러내자. 그냥 다 서로한테 보여주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하고 생활하는데 그런 말을 자주 또 아이들한테 하다 보니까 저 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겼던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조수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애들한테 강조를 하거든요. "너희 혼자서 좌석에 앉아서 개인으로 공부할 때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답을 알려달라고 나오는데 너희들은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 주변에 어떻게 친구들이 하는지 봐. 항상 공동체를 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너희가 그게 학교에 오는 이유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어 영상 속에서도 제가 다 놓치고 있었는데 저도 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되게 반가웠어요. 반갑고 또 제가 이모듬이 그 중심 생각을 잘 못 모았을 때 다시 바라보면서 얘기해 준다고 하고 얘기한 다음에 "다른 모듬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듬 활동을 하다 보면 모듬 활동이 잘 안 되는 모듬은 그냥 잘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일단 갈등이 일어나면 전 그냥 그 갈등 상태에 머무르라고 하거든요. 다른 모든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그 결과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나눠도 된다." 억지로 막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가 좀 하람이가 등을 돌리고 그 모든 활동에서 나와 있는데도 저희 반 아이들이 '얼굴이 너무 편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하긴 했는데 또 하람이가 모둠으로 돌아갔을 때 잘 받아주고 환대해 주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고 쪼끔 그러니까 모임끼리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다. 개인끼리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서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서 자꾸자꾸 범위를 넓혀가라. 그래서 우리 모둠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둠만 준비물 다 그날 사실 준비물도 챙기라고 일부러 안 했거든요. 서로서로 남는 모든 거 가져다가 쓰고
옆에 있는 모둠이 잘하는 방법을 우리가 갖다가 쓰고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 모둠에 갇히지 말고 개인에게 갇히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 반 아이들이 콩나무에 물 주면서 콩나물이 흐르듯 잘 안 듣는 것 같았는데 듣고 있었더라는 게 제가 느껴져서 그냥 아이들이 안 듣고 있다고 제가 판단한 제가 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그래도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저도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뭘 그러니까 공동체 활동에서 뭘 그러니까 전해주고 싶으신지가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씩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수업 친구 선생님들 얘기도 궁금한데요. 어, 임지혜 선생님, 전영 선생님, 죄송해요. 전영 선생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잠시만요. 네. 그 지난번에 메타 분석할 때 저희가 살짝 얘기했던 건데 지금 조수연 쌤이 발표하시고 경신 쌤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조수연 쌤이 경신 쌤 거 듣고 서머리에서 채팅에 올려주시고 지금 전영은 쌤이 발표하시는 거 경신 쌤이 서머리에서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고 이렇게 릴레이로 다음 사람 거 이렇게 요약해서 올려주시면 부담은 덜하면서 조금 포인트 딱딱 이게 좀 휘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질문 아까 잠깐 채팅창에 적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이해하시는 대목에서도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경쌤을 저희가 지금 이해하는 단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질문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경쟁을 아까 애들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경 선생님에게 있어서 경쟁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그것도 궁금했고, 그리고 여학생이 왜 계속 대화가 잘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나와서 질문했잖아요, 후반부에. 그랬는데 진경쌤께서 이제 그 결정을 선생님에게 질문해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진경쌤께서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모두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결정을 내가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랬던 그 순간에 선생님의 의도는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으셨을까라는 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정말로 제가 이렇게 대화들을 좀 메모를 하면서 수업을 봤었는데 "아 좋다." 막 이런, 그러니까 "아 좋다." 그리고 28분쯤에는 정말 좀 아이들이 잘 이렇게 좀 이렇게 헤매고 있는 상황의 모습을 보시니까 "아이고."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고쳐 주시려고 약간 매우 친절하게 이제 약간씩 아이디어 주시면서 수정 보완하고 "잘한 친구들 칭찬합니다." 뭐 "아이디어 좋다." 지혜로워요." 뭐 이런 아까 경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어 겹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시면서도 또 음 단호하게 규칙과 약속을 정한 것에는 "아니에요."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부드러운데 "아니에요." 딱 이러고 넘어가시니까 아이들이 인제 훈련이 좀 된 상태이고 '아 선생님이 이거는 안 되는구나.'라고 좀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질문 여쭤본 거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해요. 네. 아 우리 전영은 선생님 질문이 저희 아이들 오모드만 아이들 활동하는 그 모습에 좀 많이 담아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치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였는데 사실 더 꼼꼼하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였고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였고 아이들이 발표하는 순서에도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나와서 발표해 보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처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고 제일 잘하고 싶고 그렇게 "이건 제일 잘한 거야. 이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잘한 거야." 이렇게 칭찬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그거에 쪼끔 그런 의식이 담겨져 있는 게 저는 경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쪼끔 그렇지 않게 그런 마음이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를 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수업에서 말미에 잘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올라온 감정을 잘 추스르지 못하고 이렇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물론 이 수업하면서 준비를 많이 못해서 제가 긴장을 하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건 처음 몇 분이었던 것 같고 그때 그 오모둠의 여자아이가 지금 뭐 이름을 말하기가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저한테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건 하는 거였는데
어떤 말이 저한테 상처가 됐냐면 저희가 단독으로 단 둘이서 남는 시간에 그렇게 해도 되냐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단독으로 단 둘이서 남는 시간, 약속한 시간도 아닌 남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그 세 가지 말을 연속으로 하는데 제가 그거를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모둠 활동으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남자아이들 우리 모둠 중에서는 그냥 그걸로 하기로 했어요도 아니고 남자애들 거를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되게 그때 마음이 아팠고 그런 그 두 아이가 수업 정리하는데 저희 다 수시령하고 이렇게 올려주는데 한 손 내리면서 막 그걸 그때도 막 색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색칠을 안 하고서 작품을 내도 그거는 아주 훌륭한 작품인 건데 그때도 색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그때는 제 마음이 주체 못하는 것처럼 막 좀 약간 여기가 무너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되게 아이들한테 섭섭한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막 그 자리까지 찾아가 갖고 제가 우리 공동체 약속한 거 잊어버렸어요 하면서 제가 너무 못되게 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숨기려고 해도 못된 성질은 다 나오는구나. 언젠가는 다 뾰록 나는구나 하면서 못 참고서 거기 가서 막 애들한테 다그치는 모습을 하는 교사를 보면서 참 이 교사도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마지막 수업 장면이 저도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유빈이 학생 때문인지는 알았었어요. 그냥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에서 잘한 모듬, 완성한 모듬이 두 모듬이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걸 완성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시고 뭐 나눠서 했고 또 마지막 여기 앞에 3모듬 여기 2모듬 맨 마지막 대답한 친구 저는 그 말이 감동이셔서 우는 걸까? 되게 울컥하신 그 부분의 이유가 사실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유빈이의 그런 단둘이 남는 시간 근데 그 유빈이는 뭔가 완성도 있는 작품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건데 이 말이 선생님한테 상처가 됐던 게 어떤 것 때문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상처가 된 건지. 그러니까 그 응. 모두모는 4명인데 응.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가 사실 열렸던 거죠. 음. 제가 2장을 줬으니까 교환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근데 유빈이가 그 4명이 아니라 우리 단독으로 끝끝내 하나의 고리를 만들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색칠을 잘하는데 남자애들은 색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독으로 단둘이서 해결책이라고 해서 해결을 해서 나온 거긴 했는데 제가 그거에 그러니까 저도 못된 마음이죠. 제가 수긍하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올라온 건 있었는데 제가 빵 터진 거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금 현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 이모듬이 잘했던 걸 이렇게 나누는데 그 말한 애가 지솔이거든요. 근데 지솔이의 말에 제가 집중할 수 없게 그 뒤쪽에서 오모듬에서 이거 막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손 내리고. 그 순간 제가 지솔이의 말을 경청해주고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그거를 보는 순간 그 두 가지를 다 못한 거예요. 아이들의 반응에 좋은 말을 한 건데 거기에 충분히 수긍을 못 해줬고 그러면서 막 그냥 저도 어떤 사람에 홀린 사람처럼 막 걔들 앞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서 가서 약속 잊어버렸냐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유빈이는 더 좋은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고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저는 그게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보고서 같은 것도 하다 보면 내용에 충실하면 돼. 너무 겉모양 치장하는 거에 신경을 써요. 막 거기 꾸미고 뭐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지금 훌륭해. 내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정선에서 발표하면 돼.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듣고 막 거기 색칠하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모둠이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자기가 더 칠하고 싶은 욕심은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좀 너무 거칠게 지도가 된 거죠. 그냥 걔가 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럼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날 수업은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번 수업에서 완성도 있는 작품 완성하는 목표가 아니라 뭐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같이 힘을 모아서 무언가 과업을 같이 수행해내는 것을 사실 빌드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잘 해오고, 이 세 모듬이 잘 완성해서 그 마지막 모듬 말이 진짜 좋았거든요. 내가 먼저 끝난 애들이 느린 애들 도와주고, 이런 말을 되게 너무 가장 너무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그 아이의 행동이 뭔가 내가 쌓아온 그 수업에 그게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마음이 이해가 되고요. 네, 다른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선생님 수업 보시면서 의미 있게 보신 부분 있으신지 상미 선생님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죄송하게도 너무 수업을 띄엄띄엄 본 것 같아요. 요즘 너무 피곤한 상태라서. 근데 저는 딱 기억 남는 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전 좋다라는 그 감탄어가 저한테 너무 각인됐어요. 처음 딱 보자마자 계속 좋다라고 하시는데, 와, 그 말이 좀 신기할 정도로 좀 콕콕 박혔거든요. 그리고 너무 정말 끊임없이 다정하시고 계속 챙기시는 거예요. 계속 챙기고 살펴주시고, 그런 게 꼭 그 둥지 속 새끼한테 어미가 막 가서 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에 그 울컥하셨을 때,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마음이 돼서 저도 봤는데,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던 그 카메라에 찍혔던 그 아이의 눈빛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 아이가 선생님을 이렇게 안쓰럽게 약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어미가 새끼만 챙기는 게 아니고 새끼도 어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챙기면서, 또 선생님한테 그 붙인 쪽지, 그 알려주는 포스트잇 알려주는 그 장면도 선생님이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딱 내려놓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니까 아이들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챙겨주는 듯한 느낌?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 이렇게 화도 나고 슬프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똑같이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오롯이 또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 또 감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솔직히 힘들지만 안 힘든 척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도 다 오픈하고도 충분히 이렇게 수업과 어떤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의 모습도 비춰지면서 너무 좀 따뜻하고 그런 공동체, 정말 공동체가 또 이름도 행복교실이잖아요. 그쵸? 행복교실 공동체를 또 작게 살아내고 계신다라는 게 너무 느껴진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S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 보셨나요? 네. 저는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제 마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불, 불안함과 신념이 함께 패킹된 배낭을 메고 아이들 손을 잡고 넘어야 할 산을 오르는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불안함이 좀 이렇게 격하게 느껴지는 어떤 대목은 9분 30초쯤 됐을 때 아이들에게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걱정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수업에서 나타나게 될 선생님이 굉장히 우려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신 그런 멘트였겠지만, 계속 이게 이렇게 말로도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그 불안함이 좀 느껴졌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수업의 모든 과정에서 구석구석 경청이나 그다음에 협력이나
어쨌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의견을 같이 하나의 의견들을 좀 내어보고자 하는 그런 과정의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시는 모습이 어쨌거나 계속 수업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오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그런 선생님의 신념이 굉장히 선생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막 갖고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선생님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들으셨는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세요? 일단 걱정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 수업 영상 보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게 제가 좀 마음에 무겁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니 저 말을 왜 했지?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행동을 했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었는데 내가 이미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가르치나 하는 생각이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그 걱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제가 좀 무겁게 지금도 그냥 물음표를 던지면서 일단 제가 물음표가 있는 말이라고 하면 그냥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에서는 일단 그런 말을 사용하지는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솔직한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이 들어서 그건 제가 실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김상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정말 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인 일로 학교 자리를 비웠다가 갔는데 저희 반 아이들이 정말 저를 되게 환대해 줬어요. 막 제가 들어가자마자 선생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막 벌떼처럼 저한테 뛰어들더니 막 평상시에는 저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선생님 이랬어요, 뭐 이 선생님 이랬어요, 뭐 무슨 시간에 이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로 복귀한 그날부터 저희는 전화 상담이 시작되는 주간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하고 전화하면서 아이들이 저를 많이 걱정했었고 저를 많이 기다렸었다는 걸 들으면서 제가 그게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 때문에 무겁고 좀 너희들하고 1시간 1시간 수업을 하는 게 어떨 때는 막 버티기 작업을 하는 것 같다. 선생님은 이제 다 노잣돈도 다 떨어진 사람 같다. 선생님은 건강도 갱년기가 되면서 건강도 남들과 같지 않고 정말 뭘 하나 준비하는 것도 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뭐든 서툰데 어떡하나 어린 아이들을 6학년 아이들이 아니라 3학년 아이들을 갑자기 또 만나다 보니까 몇 년 만에 제가 그런 거에서도 힘들었고 소규모 학교에 있다가 대규모 학교로 가서 과밀학급에서 2배거든요. 곱하기 2거든요. 그러니까 오손도손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그렇게 막 되게 그러니까 시골 선생님이 시골 촌 아줌마 할머니 비슷한 선생님이 갑자기 도시 아이들한테 딱 가서 서서 막 되게 세련된 아이들한테 막 촌스러운 옛날 시골집 얘기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애들하고 이질감이 있었는데 김상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날 수업에서도 그렇게 제가 그냥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런 모습을 보여도 아이들이 저를 위로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선생님이 진심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애들이 알 거라는 그런 저희 안에 그런 친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랑 소통하고 있고 그 시간 그렇게 엉망진창 우는 수업이 됐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제가 아이들 때문에 그 수업 같이 한 아이들 때문에 분명히 위로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 계시는 준희 선생님과 정우 쌤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네. 저는 두 마디로 아니 두 마디만 하겠다는 거 아니고요. 첫 번째는 선생님의 수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예.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되게 그 말을 할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좋다. 진짜 제가 29분 40초부터 끝까지 좋다라는 말을 몇 번인지 세봤거든요. 12번 했어요, 12번. 근데 그 앞에 한 것까지 합치면 진짜 20번 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선생님이 진짜 애들 보면서 좋다, 좋다 하는 게 하나님이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아, 좋다. 그거를 진짜 수십 번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림, 첫 번째 기다림. 그러니까 하람이를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것을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하람이가 처음부터 모둠에 소속되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보니까 11분에 하람이를 다독여서 하람아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선생님이 하시면서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서 1분 후에 이제 모든 친구들한테 하람을 좀 이렇게 챙기라고 하면서 다독이셨고 그다음에 이제 3분 후에 하람이한테 다시 한번 독려하셨어요. 그것도 막 이리 와 이렇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15분에 이제 하람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생님 하람이가 이렇게 했으면 선생님 좋겠어 하니까 하람이가 마지못해 모둠에 돌아가니까 이제 아까 수연쌤이 감동했던 포인트 지훈이가 하람이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되게 하람이가 선생님 말씀을 좀 이렇게 듣고 선생님을 위해서 좀 가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람이와 선생님하고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하고 우리도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부분들이 인격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애들이 경청을 강조하시는 게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애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대체자인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낮아짐, 섬김. 선생님 되게 진짜 저는 애들 14명 작년에 가르치셨거든요. 14명. 근데 28명이라 7모듬이에요. 끽하면 저희 독성초 애들은 4모듬밖에 안 나와요. 근데 7모듬 애들한테 일일이 학습지 나눠주시는 모습 또 전체적으로 그냥 집중해서 집중! 하고서 얘기할 법도 한데 모듬 돌아다니시면서 선생님이 이거 중심 생각은 한 문장으로 쓰세요. 중심 생각은 한 문장으로 쓰세요. 일일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선생님 되게 겸손하시다라는 거가 그냥 이건 선생님이 잘못했어.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되게 겸손하신 모습을 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애들한테 규칙을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규칙, 뭐 특히 어떤 딱 규칙을 딱 이렇게 안 되는 건 안 돼. 나머지는 다 허용적이신데 딱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단호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질서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지난 작년에 수업에 연결되는 건데 작년 6학년에서도 그때 유난 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쌤 수업은 좀 공장 같다. 근데 사실 요번 수업에서도 선생님이 되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공장장 느낌이었어요. 효율을 강조하신 공장장 느낌. 그래서 그 사모님을 무한 칭찬을 하시잖아요. 아우 지혜롭다 막 이거를 잘라가지고 4명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그 효율적인 방법을 선생님이 계속 사모님 칭찬을 하시면서 애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참 이런 부분에 선생님은 어떤 효율을 좀 중요시하시는구나. 되게 지혜로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뱀처럼 지혜로워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그 지혜로움을 아이들한테 또 수업 속에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저기 임준희 쌤 저기 아까 경신 쌤이 수업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거 빽빽하게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예. 와, 저도 비슷하긴 했지만 놀랍습니다. 이게 저희 메타 나눔할 때마다 이제 그 임준희 쌤을 이제 경외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데 공짜가 없다. 라는 생각을 또 옆에서 하게 되고 이거 이따가 꼭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진 찍고 지금 옆에 스캐너 있으면 저 스캔하고 싶은데 사진 찍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우리 준희 쌤이 조금 서머리에서 남겨주시고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까 이제 그 약간 격려의 결로 가다가 영훈쌤이 약간 격려의 결과 좀 다른 느낌으로 좀 가서 지금 타임키퍼를 좀 애매하게 돼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탓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질문적으로 하면서 이해랑 직면 그 어느 사이에 어떤 막 저희가 과정을 막 헤매다가 다시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격려할 때 그 결도 또 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저도 뭐 너무 격려 지점에 해야 될 지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썼는데 겹치는 건 짧게 하고 제가 좀 뭐 이렇게 우선 이렇게 뭐 좋다 긍정적 언어 많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리액션이 되게 좋다. 마치 뭐 이렇게 옛날에 뭐 뽀미 언니라고 하나 이렇게 뭐 그 혼자서도 잘할 거야 보면 거기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거기. 그 저기 하는 것처럼 내 수준보다 한껏 낮춰가지고 이렇게 막 리액션을 해주시는 모습들 있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효율성 얘기해 주셨는데 그 공장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거잖아요. 컨베이어 벨트처럼 쫙쫙쫙 나가는데 작년에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효율을 중시하면 애들 개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는 건 되게 비효율적인 구조잖아요. 근데도 요번에도 보면 뭐 6분 40초에 선생님 막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딱 끼어들어서 어떤 얘기하는데 그거 수시 이제 무시하면서 내 하던 얘기 해도 되는데 그 얘기를 굳이 경청해 주셨다가 불편한 내색을 하기 마련인데 짧지만 이렇게 좋은 리액션을 보여주시고 간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사람이 그 앞에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맞나요? 개를 붙잡고 씨름을 한다던가 아까 그 여자를 붙잡고 이제 뭐 불편한 기색을 냈을지언정 어쨌든 그 효율을 중시하는 구조에서도 비효율이 또 중요하다 싶을 때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이 그 예를 들어서 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 같다라는 그게 딱 보일 때 효율적으로 하면 한 마리 내비두고 99마리 잘 목양하는 게 더 맞는 건데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쏟으시는 거 그게 이제 14분쯤에 나왔었고 또 32분째 그 유빈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유빈이하고 대화가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불편한 마음이 표출되었을지언정 어쨌든 미숙한 대상을 저희가 교육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대한 말로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려는 모습이 이제 중등교사는 더더욱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암묵적인 그 상식의 선이라는 게 있거든, 초등학교보다. 근데 초등학교는 그 암묵적인 룰이 상당히 낮거나 아예 안 되는 애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초등교사로서 저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중등교사한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암묵적인 선을 이제 침범하거나 아예 밑으로 돌면 뭐 인간 취급을 안 한다던가 야 쟤는 진짜 안 되겠다 이제 딱 단죄를 지으면서 딱 이렇게
배제를 시키던가 제가 내 수업을 방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데, 또 그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엄청난 그게 사랑의 언어이자 엄청난 전문성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제가 이제 수업 영상을 AI로 인식해 가지고 자막을 켰더니 거의 인식률이 한 95%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의 전문성은 이걸로 어느 정도 판가름을 나겠다. 그래서 그 말을 또박또박 딕션으로 하면서 적정한 속도로 해야 애들한테 상당히 필요한데, 이거 저번에 영은쌤 수업 메타 분석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 학년별로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말을 되게 좋은 딕션으로 유튜브 AI가 인지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이게 이렇게 뭔가 아나운서처럼 내면화돼 있으시구나, 이거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할 텐데, 31분쯤 보면 다른 모듬을 이렇게, 그 모듬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인데 마음이 되게 졸이셨어요. 네, 되게 졸이셨고, 제가 찍으면서도 불안할 정도로 시간이 쫓기는 듯한 느낌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는데,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서 A 모든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거를요, B 모든 C 모든 가서 야, 이렇게도 하더라, 막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국면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가 모듬이 사실 단절돼서 자기의 일들을 되게 몰두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이제 교사가 모둠과 모둠을 연결해주는, 예를 들어서 그 냉장고를 부탁해 보면 A팀이랑 B팀이랑 요리 막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중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A팀은 뭐 하고 있다, 맛이 어떻다, 막 이렇게 해주고, B는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과제에 포커싱을 맞추되 서로 이렇게 좀 교류를 이렇게 선생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효율과 비효율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 모습이, 그게 사실 이제 되게 예술의, 저는 개인적으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슬픈 발라드를 부르면서 약간 밝게 불러, 영화 중에 뭐 인생은 아름다워, 너무 진짜 절망적인 그 영화를 조금 밝게, 조금 그래 더 슬픈, 그래서 뭐 조조 래빗 같은 영화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막 그때 어떤 그 독일 뭐 히틀러 이거를 되게 우습게 풍자하면서 가서 그때 현실이 더 막 이렇게 뭐랄까 더 슬프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 어떤 그 공존할 수 없는 그 아이러니가 공존하는 그게 이제 예술의 영역이라고 봤을 때, 아우 진짜 그 진경쌤의 수업이 그 예술의 그 영역을 넘나드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과 그 효율이 막 넘나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좋았고, 예. 그러면서 상당히 아까 저는 그렇게 썼는데, 이제 과제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수업이라는 게 확 느껴졌는데, 좀 그런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안내자지만 너무 많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해도 되나요? 어, 저는 첫 시작부터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캡슐 뽑아가지고 문제 읽고 다른 친구한테 맞추는 건데, 동원이라는 친구가 읽었는데 뭔가 저 끝에 누가 뭐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뭔가 단호한 얘기를 하실 때 잠깐만 딱 이렇게 한 2번, 3번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미 많이 얘기를 이미 많이 한 거예요. 10월이니까. 이미 많이 엄청 수백 번은 얘기한 얘기인데 아이들이 지금까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뭔가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이 있을 때 단호하게 얘기하시면서 결코 동원이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동원이가 뭔가 동원이가 잘 못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친구가 동원이를 비난한 거잖아요, 약간. 근데 그때 동원이가 잘못한 건 전혀 없고 너 지금 듣지 않은 그 태도에 대해서 뭔가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몇 가지 그 가치들의 지금까지 공동체 안의 약속들을 중요하게 계속 끌고 가시는 부분들이 첫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느껴졌고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은 이 사실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실생활 속에서 한글을 아끼는 실천을 하는 그 제재도 중요했지만 이 수업은 뭔가 선생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신념이 오히려 더 주고 이 수업 제재, 국어 제재는 오히려 그냥 서브가 되는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이 가치가 아주 총집합된 수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뭔가 그 억양의 차이에서 진짜 좋을 때가 있고 진짜 좋은 그 텐션에 좋다가 있었거든요. 진짜 좋은,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좋으신 그 억양의 차이, 그 표정. 저 수업 되게 3번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 표정을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진짜 좋을 때는 어떨 때였냐면 다른 모듬이 얘기할 때, 이 모듬이 얘기할 때, 3모듬이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듣는 경청도 중요하지만 이 모듬이 얘기하는 그 다른 친구 얘기를 듣고 있을 때 그때 모듬 자석 주시고 진짜 좋은 텐션에 좋다가 나와서 거 보면서 아 선생님이 얘기 듣는 거 중요한데 그걸 넘어서서 다른 친구 얘기 듣고 오늘 모듬의 날이어서 모듬 안에서 다른 친구 얘기 듣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시고 또 지금 모듬의 날이기 때문에 계속 모듬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물리적으로 모듬이 됐지만 아이들 생각이나 마음이 그러니까 토의가 안 일어나잖아요. 나 하나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을 모아가지고 내는 거는 애들이 하는데 그 안에서 토의하고 뭔가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 엄청 느껴졌어요. 계속 모듬 가서 이제 마지막 한글고리 만들 때도 특히 잘하고 있는 모듬은 이미 모듬 활동 잘 해내고 있었어요. 나눠가지고 잘 자르고 붙이고 하고 있는데 너무 그 흡족한 사모듬? 흡족해 하셨잖아요. 자주 흡족해 하셨는데 그 흡족하신 모듬에 가서 웃으시면서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하면서 최곤데 좋다 진심의 그 좋다가 나오면서 서로 즐겁게 얘기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서 뭔가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뭔가 중심생각 찾을 때도 나의 생각은 이래 너의 생각은 이래 아이들이 뭔가 생각이 다르면 합의를 찾고 토의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저는 모든 활동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하셨는데 그 안에서 그런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 거의 분 단위로 선생님이 이 아이들이 한마음 왜냐면 모든 거 발표할 때도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한 목소리로 마음 맞춰서 목소리 맞춰서 이 얘기가 진짜 자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마음을 이루고 생각을 모으고 그러니까 단편적 이렇게 합치는 거 말고 진짜 뭔가 화학적인 이렇게 뭔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이렇게 공유가 되고 좋은 합의를 찾는 그런 과정들을 이뤘으면 좋겠는 선생님의 마음이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저한테 좀 큰 의미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수업 친구분들의 모든 얘기 많은 의미를 발견해 주셨는데 다 들으시고 선생님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정말 늘 생각하는 거지만 행수형 선생님들은 너무 예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수업 나눔을 통해서도 선생님들의 그런 예리한 시선으로 이제 수업을 제가 다음 2월까지 이제 이 아이들하고는 해야 되고 또 계속 아이들을 만날 텐데 현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제 소신이 있는 것 같아요. 되지? 교육 내용이 서브가 되고 작년 수업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의 이런 숨은 의도가 사실은 주가 되거든요. 제가 그때도 2021년에도 학습 목표보다 아이들의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수업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될 수 있는 건 성경 말씀밖에 없다. 나는 그래도 내가 알게 된 그런 소신들을 공동체가 지켜가야 될 소신들을 교육 내용을 내 마음대로 그래도 우리 학급 내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생각하면서 그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업은 하나가 일단 주제였는데 그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고리도 하나만 만들 수밖에 없었고 중심 생각은 네 생각은 이거야. 비슷비슷한 정답인데 그걸 하나로 정선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일부러 고집스럽게 그냥 중심 생각은 다 똑같이 하나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제가 그 수업을 보면서도 되게 좋았던 게, 기뻤던 게, 저는 그날 동원이가 그 퀴즈 캡슐을 열어서 문제를 말했던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아이인데 그날 그걸 하면서 저렇게 단순한 것도 저렇게 하면서 저렇게 수업에 그날 하루 종일 그걸 하고 나서 되게 수업에 잘 참여했거든요, 동원이가. 그런데 동원이가 발표하는 것을 잘 듣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 탓을 해야지 어떤 것은 변화가 있는데 동원이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더욱 단호하게 결코 동원이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다 같이 오늘은 하나가 되는 게 주제였으니까 그냥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맞춰 나갔던 것 같고 그래서 교사가 다들 우리가 하나씩은 소신을 갖고 있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이 수업을 보면서도 그런 소신은 알겠고 그런 소신이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좀 교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투박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 수업 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잘한 모든 얘기도 듣고 싶었지만 못한 모듬의 그런 아픈 얘기도 저는 공개적으로 같이 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못한 모듬의 그런 우리 모듬 이것 때문에 오늘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라는 얘기도 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날 좀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수업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수업이라고 말한 건 너무 아니 저 사람 임준희 선생님이 원래 저렇게 넘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오늘 뭐 완전 넘친 거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데 아이들 많이 사랑해주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데 그 반대되는 행동도 많이 하게 되고 상처도 받는데 그러면서도 또 정말 늘 말하는 것처럼 그게 공동체니까 또 그렇게 계속 또 수업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도 모레도. 선생님들 수업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이게 아까 준희 쌤 말씀이 좀 과하다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그 선생님 안에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이 다 느껴져서 선생님이 뭔가 그 진짜 진리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주된 성경 말씀밖에는 주된 될 게 없어요. 그런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도 진짜 중요한 진리가 뭔지 알려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안에서 엄청 그 내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교 교사 이 정해진 국가 교육 과정이 있고 하지만 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또 아이들 3학년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하시기 위해서 그 체계를 갖추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더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좀 환경을 잘 마련해서 잘 전달해주고 싶으신 거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시간이 9시 정도 됐는데 이 정진경 선생님 수업 보면서 너무 의미 있는 지점이 많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의미를 찾아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했는데 네. 네,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오면서 선생님께서 진짜 수업에 대한 신념이 확실하시고 그와 함께 고민도 많이 많으시다고 느껴지는데 함께 정진경 선생님의 고민을 함께 저희 수업 친구들도 생각해 보면서 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생각나신 게 있으시면 고민해 보시고 이거는 원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준비하신 분 계시는 건 여쭤봐도 성찰적 질문 준비하신 분 계시나요? 영훈쌤이 왜 울까? 아까 그게 47분 50초 때 울컥했던 그 모습 같아요. 제가 답할 네.
사실 수업 출발이 하람이가 등을 돌리고 오둠에서 이렇게 이탈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시작된 거였어요. 1, 2교시도 저희 모둠 학습을 했는데 그 조가 또 하람이하고 무슨 이렇게 싸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그 수업에도 연결이 됐고 그런 하람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까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람이가 저런데 수업을 이렇게 나가는 게 맞나? 제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서 모두끼리 함께 모여서 중심 생각을 찾아보는 거라고 아니 문단별로 돌아가면서 읽어보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얼굴 표정을 봤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하람이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 제 마음이 불편했었고 그 수업 출발부터가 그랬고 그 수업에 대해서 많이 머릿속으로 수업 장면을 리허설을 하는 거를 많이 저는 수업 준비의 대부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이럴 때 지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생각했는데 이 수업 영상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육적인 지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제가 놓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 때 제가 더 준비가 돼 있고 하람이가 처음에 출발할 때 저희 반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하면서 저 아이들을 저렇게 지도했을 텐데 하는 지점들이 군데군데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 좋았고 울컥하게 된 거는 사람이 그 마음이 계속 수업 시간까지 연결되면서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가 정말 얘기했는데 그거를 눈뜬 장미처럼 듣고는 있을 때 그게 좋은 의견이라 생각해서 거기다가 아이들은 이제 그 방법을 새로운 방법이었으니까 교과서에 정리하는 것이 아닌 학습지였으니까 그게 낯설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아이들이 서로 얘기는 하고 있을 때 그냥 서로 잘 들어주지 않는 받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그 수업에 묻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갈등하고 그러는 모습 당연히 모두 활동하면서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게 아이들 의견이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조 나윤이가 그때도 저가 섭상했는데 정말 중심 생각을 잘 찾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이게 중심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모두먼들끼리 상의하는 거야. 근데 저렇게 잘 찾아놓고도 왜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저게 딱 쓰는 게 그렇게 어렵나? 거기에 제가 학습지를 만들면서 중심 생각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둠이 생각하는 중심 생각 이렇게 고안을 했으면 아이들이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러면서 진짜 그 수업에 좀 그런 포인트 제가 마음이 아픈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버튼을 누른 거죠. 우리 유빈이가 이거 하는데 그거 색칠이 뭐라고 계속 색칠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인터뷰 봤더니 말씀 좀 그거를 또 조합장에 죄송한데 숨겼다고. 말씀 제가 죄송한데 그거 보고 혹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그러면 그 울컥하셨던 그 순간의 감정을 되게 폭력적이시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가장 큰 감정 한 단어로 표현하신다면요? 그 울은 감정을. 그냥 슬픔이었어요. 그런 모든 모습을 보는 게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슬퍼서 온 게 맞아요. 유빈이에 대한 감정이 올라와서라기보다 그런 모든 상황을 하는데 제 여기가 따끔따끔 아프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파서 온 슬픔이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애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다리셨군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그래서 애들도 수업을 촬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의식을 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화장실도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동원이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라고 물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아, 수업 촬영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지금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던 건가 싶은 것도 있어서, 그 삼모등 친구들한테 하람이가 등을 돌리고 온몸으로 나 지금 모든 활동에서 못하고 있고 나 혼자 이렇게 소외됐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잠깐만 했던 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미 꼭 우리 반 아이들이 저를 속상하게 하는 게 횟수로 얘기를 해요. 3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물론 1, 2교시 때 하람이가 속상하게 한 것도 있지만, 친구들을 속상하게 한 것도 있지만, 근데 가치를 공부하는 거고 모든 활동을 하는 건데, 한 친구가 의자까지 그렇게 돌리고 뒤로 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공부가 된다는 게 선생님은 좀 이해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모든 친구들한테도 의견이 안 맞으면 의견이 맞을 때까지 대화하는 게 원칙인 건데 그걸 함부로 그냥 쉽게 결론을 내리고 의견이 맞을 때까지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였었는데 그리고 그 만드는 건 다른 애 만들었어도 되는 건데 너희들 그렇게 의견에 안 맞게 또 거기다 칠판에다 딱 만들어서 붙여 놓은 거예요. 붙이라고도 안 했는데 제가 자서 안 꺼내 줬는데 자서까지 꺼내서 지네에 줬고 붙여 놨더라고요, 의조가. 그래 갖고 그렇게 정신없는 사이에 그렇게까지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구 거냐 그랬더니 표현도 남자애들 거래요. 그건 남자애들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붙여 놓은 거 보면서 우리가 모든 활동할 때 이렇게 더 잘하려고 친구 마음 상하게 하는 거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모든에서 소외된 친구가 있을 때 우리가 중심 생각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 마음을 조금 만져주고 그 1대 3이었잖아요. 뭐 오모든 같은 경우는 2대 2로 붙은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한 친구가 그렇게 하는데, 사실 하람이한테 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람아 너가 친구들을 더 많이 용서해야 되고 네가 더 참는 게 우린 맞다고 생각이 들어. 선생님이 그래서 그거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람이한테 했던 제 말이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까 같이 저녁 먹으면서 선생님들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걸어오면서 나눴는데, 제가 하람이한테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하람이한테 참으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찾고 먼저 당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줬는데, 제가 수업 영상을 촬영해 주신 이번에 제 수업 얘기를 하다가 좀 곁길로 빠져서 죄송한데, 우리 이정우 선생님하고 이은미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게, 그 수업을 하면서 그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참 그런 모습이 제가 희미하게 알고 있던 아이들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인터뷰할 때 하람이 인터뷰를 은미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지금 수업 같이 나누고 있지 않은데, 제가 정말 이번에 수업하고 수업 나눔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 그 은미쌤이 하람이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제가 하람이한테 충분히 해주지 못했던 그런 위로를 은미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서 2번이나 하람이한테 너는 그 모둠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어제 사실 많이 그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 좀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서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라는 걸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그 시간에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더 친구 감정에 머물러 주고, 그걸 고리를 완성하지 못하고 진짜 제가 작업이란 말도 쓰더라고요. 공장장 맞더라고요. 그걸 작업을 못 하더라도 치열하게 싸우라고 대화하라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친구랑 갈등이 있을 때는 끝까지 대화하는 게 맞는 거지, 대화하다가 그렇게 섣불리 둘이 이렇게 갈라진 대답은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했더니 아이들이 좀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또 모르죠. 내일은 모를지도 몰라요. 저희 반 아이들. 근데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영은 선생님께서 감정 하나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슬픔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신 게 선생님이 더 이상 안 슬퍼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선생님께서 지금 이 교실이 뭔가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 안에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세상을 보면서 많이 슬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 하람이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이 뭐 이렇게 미운 말을 했잖아요. 뭐 3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저라면은 그렇게 하는 그 애들을 미울 것 같은데 선생님은 슬프다고 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그 슬픈 마음이 너무 선생님 마음 안에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서 슬픔을 느끼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 교실 안에 선생님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돼서 뭔가 아름다운 그 세상의 모습도 있듯이 좀 아름다운 교실의 모습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기대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또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수업 나눌 마무리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이제 함께 수업 나눔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드신 생각이나 소감을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진경 선생님도 함께 남겨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따뜻한 음악과 함께 소감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밤을 맞이하는 음악 부탁드립니다. 네, 그 5분 정도 한 곡 들으면 한 3, 4분 들을 텐데 그거 음소거 잠깐 해주세요. 들으시면서 오늘 소감이랑 그리고 도전은 내도전 쓰시면 돼요. 내도전. 자기 이야기 쓰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아웃은 우리 진경쌤, 현영쌤 그리고 다음 수업 하실 경신쌤 이렇게 세 분만 체크아웃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띄워드릴 때 동안 도전 내용 채팅창에 구구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로 읽어보시고 말로 해주세요. 네, 선생님들이 남겨주신 소감과 도전을 진경선생님께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진경선생님의 수업 나눔 소감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희쌤도 계셨네.
오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저희 수업에 대해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신 말씀을 읽어보니까 답은 늘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서려고 끊임없이 그냥 노력하고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있는 부족함이나 그런 거에 자책하지 않고 그거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정말 저희 교실이 행복 교실인데 행복한 시간들이 된다는 또 될 수 있고 그렇게 갖고 가도록 하면서 열심히 주님 뜻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 하나하나 또 주님께 의탁하면서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의탁하면서 또 지내는 남은 2학기 시간 앞으로의 또 아이들과의 생활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제가 고민되고 아팠던 지점들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마음 동행해 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귀여운 수업 나눔의 주인공이신 정진경 선생님께 큰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마지막 체크아웃으로 우리 현영 쌤 또 준비하시면서 들었던 생각 짧게 오늘까지 맞추시면서 하시고 또 경신 쌤 되게 이제 올해 이제 저희 모임이 저희끼리 너무 친하면 새로 유입된 그 멤버가 되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경희 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 수업란을 앞두고 또 어떤 마음이신지 나눠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아까 방금 정우쌤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뭔가 이 행수형 공동체에 저 혼자서 괜히 깊이 못 들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혼자 고민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제가 뭔가 그러니까 너무 이 귀한 공동체인데 저가 더 뭔가 들어가지기가 어렵다라는 혼자의 마음의 그런 고민들. 근데 그 저희 학기 초에 이 MBTI를 했는데 그게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의 어떤 이 안에 혼자 다른 그런 성향을 마주하니까 제가 너무 그러니까 저 마음으로만 느끼던 건데 네, 이 성격 유형에서 그렇게 다른 부분이 확인되니까 갑자기 난 진짜 여기에 혼자 너무 다른 왜 뭐야 이방인이야 혼자 그러면서 당황 약간 심적으로만 느끼던 게 갑자기 이러다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의 좀 그런 뭔가 거리두기 근데 막 마음이 떠났던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길 떠날 생각이 없었지만 그랬는데 진경쌤이 저를 보고 싶어서 안내자로 초청해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로 오면서 너무 마음이 좋았거든요. 기뻤거든요. 제 성향상 저는 안내자를 맡으면 진짜 준비 많이 해야 되고 약간 로봇같이 준비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뭔 말할지, 다음에 뭐 얘기해야 되지 이런 스타일인데 이번에 안내자를 맡으면서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해주셔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그 따뜻한 마음도 느꼈고 이 수업 나눔에 안내 잘하고 전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핵심은 정진경 선생님 수업을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애정도 더 생기고 그러니까 수업 나눔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을 진짜 그분의 시선에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냥 저 스스로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혼자만에 떠났다가 혼자만에 복귀 되게 웃기죠. 약간 그런 마음이었는데 너무 혼자서 떠났다가 혼자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그냥 정진경 선생님 제가 마음으로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는데 마음으로 되게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의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게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네, 아유. 그 MBTI 괜히 해가지고 괜히 소외감 느끼게 제가 참 죄송합니다. 네, 우리 또 경신쌤 오늘 또 소감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고 참고로 안내드리면 29일 토요일이 그 11시 때 경신쌤 수업 나눔이고요. 그 전전날 목요일 날 27일 날 9시 45분이니까 그때 이제 수업 촬영하기로 해가지고 이미 일정 조율은 마쳤고
예, 생각나실 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신쌤, 예. 그 기존의 틀을 깨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수업 나눔 여기 모임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바라보고 또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도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 많이 깨고 그 틀에서 나와야 되는 경험을 되게 많이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업 나눔을 이렇게 참여하고 나면은 되게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장점들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의 다른 어떤 기존의 수업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저런 거 몰랐지? 약간 그런 자괴감이 들면서 되게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는데 행수연 수업 나눔은 오히려 나의 장점을 찾게 되는 경험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진경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카리스마가 없고 센 캐가 아닌 거를 되게 많이 고민했던 지점이 많았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강하지 못하지? 했었는데 정진경 선생님이 이제 조곤조곤 끝까지 이야기로 대화로 끌어나가시고 친절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다정한 교사도 있으면 되는 거잖아. 내 장점을 살리면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되게 하게 되면서 저에 대한 긍정을 찾아가는 게 저는 제일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또다시 내일 또 긴장을 하고 조금 걱정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늘 좋은 말씀, 그 다음 힘이 되는 얘기, 그리고 또 저의 좋은 점을 발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수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저도 이제 그 전학교에서 이제 짝꿍 했었을 때 그 애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또 이 정진경 쌤 못지않게 이렇게 애들 잘 이렇게 해줬는지 본 바가 있어서 진짜 뭐 부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기대가 많이 되고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 네, 수업 잘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푹 쉬세요. 네, 끄겠습니다. 사진. 사진 찍겠습니다. 우리 조수현 쌤 찍어요? 제가 찍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V. 하나, 둘, 셋.